뉴스와 인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지사 선거 김영록 예비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께서는 행정관료 출신이시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장관직을 사퇴하고 전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먼저 당에서 이계호 국회의원의 출마 자제 요청에 따라서 2월 초에 당 지도부에서 저에 대한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도민들께서도 이제는 장관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역에 내려와서 일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후보께서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살짝 넘기면서 지각사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주로 피력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제가 3월 12일 날 이계호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 15일 날 사임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무에게 의결을 거쳐서 자격은 주어졌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당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네. 예. 이번에 민주당이 시도지사 선거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경선 판세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현재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좀 더 밀어주신다면 1차에서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아주시고 그 단어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이 만든 정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촛불혁명의 정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우리 선량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에 좀 주력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워낙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후보들은 자신만의 공약과 정책과 또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미리 사직 허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가서 열심히 뛰어보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존하는 그런 마케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만의 어떤 정책 공약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셨으니까요. 현재 전남의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에 대한 발전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도 해주시죠.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계시다가 지금 공백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지 않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전남에 대한 소외와 홀대가 정말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뼈저리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 1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만든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럴 때는 문재인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 또 능력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방 분권에 대한 특별한 생각 혹은 이와 관련된 공약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헌법 개정에서 지방 분권 문제가 주요 화두가 돼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조직권 또 자치 재정권 이런 것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좀 발전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도 지역 균형 발전도 지방 분권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재정권 문제도 전라남도는 어려운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개정 정신이 반영돼야 되고요. 또 자치 조직권도 확대돼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2부지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경기도는 제2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제2부지사를 두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개편해서 필요하다면 동부권의 제2부지사도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참 자신이 있다 하는 나만의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쌀값도 올렸습니다. AI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요.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직허가를 하고 전남지사 후보에 뛰겠다고 했을 때 쾌히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전라남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든든한 후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전라남도 발전시키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라남도에 대한 우리 호남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를 등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행정, 특히 이제 강진안도 군수, 목포 부시장, 전라남 도청에도 근무를 했고 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일은 곧바로 내일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또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국회하고도 바로 소통해서 입법이랄지 예산 따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위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산 따올 때 얼마든지 예산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저와 옆에 나란히 앉아서 국회의원 시절에 의장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고 도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 모든 분들 또 해수부 장관, 김영춘 장관은 전에 당에서 오래 같이 지내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대통령께서 다 모든 걸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김영록이라 하면은 이런 문제를 직접 대통령께서 다 나설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을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김영록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저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또 동부권 지역 분들, 여수 순천 분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 계양 각지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김영록이가 갑자기 시작을 해서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도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꼭 저는 1차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지사 김영록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